안녕하십니까. 수도권투데이 정병진입니다. 과거에는 정신분열증으로 불렸죠. 조현병, 조절할 조, 줄현자를 씁니다. 경찰이 강남역 살인사건 피의자 34살 김모 씨를 조사한 결과 김 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다 결론 내렸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진 묻지마 살인사건에 시민들은 치를 떨면서도 희생자에 대한 애도와 추모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그동안 강력범죄의 대상이 되어온 여성들의 공포와 분노가 집단적으로 표출되는 현상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잠시 후 투데이 포커스, 이 조현병을 앓고 있으면 이 피의자 처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앞으로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지 전문가와 살펴봅니다. 네, 방금 전 또 9시부터 이 강남역 살인사건 피의자 김 씨 대상으로 현장 검증이 시작됐다는 속보, 오늘 앵커가 주목한 수도권 뉴스입니다. 본격적인 검증에 앞서서요, 기자들 앞에 선 김 씨는 개인적인 원한이나 감정은 없었다. 희생자에게 개인적으로 송구한 마음이다. 유가족에게 죄송하다. 살해 동기는 경찰에게 진술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장소인 건물 화장실에서 범행 재현에 들어갔고, 이동 경로를 포함한 범행 과정과 심리 상태 등을 집중 분석할 예정입니다. 26일쯤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거란 소식도 들어와 있네요. 희생된 여성,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자, 오늘 첫 곡은요, 오스먼드의 Love Me For A Reason 준비했고요. 수도권 투데이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중기입니다. 이번에 하이트가 새롭게 바뀌었다네요. 제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원샷 해버렸네. 넘어가는 맛이 좋은 올뉴 하이트. 원샷은 하이트. 1644 1644 대리운전 1644 불러보자 꽃배달도 1644 1644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 환 54,000원부터, 렌탈 환 4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1644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방송 수도권 투데이. 지난 17일 강남역 근처 3층 건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김 씨는 피해 여성이 남녀 공용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무참히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유유히 건물을 빠져나갔습니다. 김 씨가 정신분열 증세로 망상에 시달려 범행했다는 것이 경찰의 잠정적인 판단입니다. 평소 여성에게 자주 무시당한 것이 범행 동기라는 김 씨 진술과는 다릅니다. 강남역 10번 출구 앞으로 형형색색 메모들이 빼곡하고 그 밑에는 국화가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지난 17일 건물 화장실에서 이유 없이 살해당한 피해 여성을 기리는 시민들의 추모 메모입니다. 제가 당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마음도 아프고, 그 유가족과 그 남자친구분의 마음도 너무 안 좋을 것 같고. 하지만 극단적 여성 혐오 성향으로 논란이 되어온 인터넷 커뮤니티 이름으로 추모 분위기를 비꼬는 듯한 문구와 함께 화환이 도착해 모인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했습니다. 무섭고 두렵죠. 저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 있고 하니까는 너무 안타깝고 겁나네요. 그런 화장실 사실 많은데 사용할 때마다 좀 불안하거든요. 이렇게 외진 곳에 있는 공용 화장실 같은 경우에 좀 더 불안하고 해서 좀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황당한 것도 사실이고 어처구니가 없는 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진짜 옛날에는 뭐 화성이나 이렇게 좀 사람들이 왕래가 좀 많지 않은 그런 곳에서만 발생을 하는 범죄인 줄 알았는데 강남 시내 한복판에서 이렇게 발생을 했다는 것 자체가 좀 많이 놀랍고, 그렇게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정말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에 범죄가 더 쉽게 일어난다는 게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어찌됐건 그 사람이 저지른 범죄는 돌이킬 수 없는 거고,
그 죽은 사람의 생명 역시도 돌이킬 수 없는 건데 좀 더 처벌이 강화되는 것 자체가 먼저 시작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너무 인터넷상에서 남자 여자 편가르기가 심한 것도 같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빨리 인식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것을 그냥 옆에 사람들이 너무 방치하고 있고 관심을 안 가주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족이 챙겨줘야 될 것 같고 공공시설이나 방지할 수 있는 곳에 연락해가지고 같이 상담해가지고 보호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화장실이 그렇게 남녀 공용으로서는 남자가 거기 여자 화장실 들어있었다는 게 참 문제가 있잖아요. 개선이 좀 돼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 정신 이상자인지 그거는 못 들어봐서는 잘 모르는 거잖아요. CCTV 강화라든지 경찰 순찰을 좀 많이 돈다든지 그런 거 좀 많이 했으면 좋긴 해요. 너무 사람들이 성이 난폭해진 것 같아서 인성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물질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자극적인 부분들 이런 쪽에 너무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람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신적인 가치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런 교육에서부터 시작해서 사회 전반으로 좀 확산됐으면 좋겠고 국가에서라든지 많이 분위기를 좀 조성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강남역 살인 사건 이후 사회적 파장이 이렇게 큽니다. 경찰에서는 강남역 살인 사건 피의자가 조현병을 앓고 있다, 이런 결론을 내렸죠. 이와 관련해서 시민들은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앞으로 우리가 어떤 점을 고민해봐야 할지 이 부분 집중적으로 좀 다뤄보죠. 경기대 이수정 범죄심리학과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앞서 시민들의 인터뷰 들으셨죠? 네네네. 예. 참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강남역 살인사건 피의자가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환청이나 피해망상 같은 그런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에 대한 사회적 제재가 필요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찬반 논란도 뜨겁습니다. 그리고 또 정신보건법이 바뀌면서 중증 정신질환자라 해도 바로 입원시키기 어렵잖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환자가 치료받을 의지를 갖느냐 여부가 굉장히 중대한 입원의 요건으로 고려되도록 이렇게, 이제 입원이 쉽지 않도록 강제 입원이 그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예. 그러나 여전히 지금 행정 입원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지자체의 장이 결정을 하면 이제 여러 가지 요번에 경찰청에서 발표한 대로 일반 대중에게 위험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이는데요. 문제는 지금 그와 같은 판단을 물론 정신과 전문의가 차후에 판단했지만 일단은 경찰이 임의로 간이 판단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감정을 주도록 이렇게 이제 절차가 되어 있다 보니까 혹시 남용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이제 불안감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 이런 우려인데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절차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어쨌건 시민들 입장에서는 앞서 인터뷰에서도 나왔지만 이런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어떤 관심과 그리고 제도적인 뒷받침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조현병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정신질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병인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범죄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피의자는 환자라는 이유로 책임을 좀 감면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만 억울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신질환자가 사건 피의자인 경우에는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나요? 물론 정신질환자로서 감경 받을 수도 물론 있습니다. 심신 미약이 인정이 되면 일부 이제 감경이 될 수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그것은 법리적으로 결정을 하는 부분이라서 정신질환자가 무조건 다 감면을 받거나 형사 책임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형사 책임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느낄 때는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동안은 제 위험이 없는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우리나라에 제대로 갖춰져 있느냐가 사실은 지금 따져봐야 될 문제로 보이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치료감호법을 좀 더 확대해서 적용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출소 후에도 보호관찰관들이 이제 이 분들은 꼭 약을 먹어야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약의 과정을 그냥 요번 사건처럼 그렇게 부모한테만 맡겨놓는 게 아니라 예. 보호관찰관들이 그 이후에 이제 사례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느냐 여부가 앞으로 이제 재발 가능성을 낮추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라고 보입니다. 예. 보호관찰을 단순히 부모에게만 맡겨서는 안 되고 심한 경우도 이렇게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차원에서 제도적 차원에서 이 부분이 좀 더 강화가 돼야 된다. 이런 지적입니다. 그렇죠. 조현병을 앓고 있어도 뭐 계획 범행은 가능하다. 이런 전문가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근데 그 예후가 있다면서요. 미리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징후가 있다고 하던데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족이나 이웃에게 뭐 난폭한 행동을 할 수도 있고요. 네. 뭐 이런 부분을 좀 치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좀 선제적으로 치료를 잘 관리할 수 있다면 이게 범죄로 이어지는 이런 극한의 상황도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요. 사실상 이번에는 이제 비면식 관계에 있는 낯선 사람을 공격했지만 지금 치료 감호소에 있는 정신분열병 환자들 중에서 실제로 피해자가 가족인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가족들도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유형의 정신분열병 같은 경우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폭력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면서 피해 망상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사실은 뭐 가족들의 동의를 받아서 입원 가료를 시키는 게 필요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치료감호법에서 이제 좀 장기 치료감호로 이제 그 법무병원에 입원시키는 방법 이런 것들도 사실은 형벌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넓게 보면.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고 어쨌든 국가가 나서서 열심히 치료를 집행하는 것이 지금 유일한 해결안이라고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 범죄 심리학적으로도 그 조현병 좀 치료가 가능한 것으로 봅니까? 네, 약물만 먹으면 증상은 얼마든지 호전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물을 지속적으로 누군가가 먹도록 이렇게 주변에서 계속 지도를 해야 하는데요. 예. 문제는 이 분들이 뭐 물론 본인이 약물 복용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겠지만 예.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병식이 없다. 예컨대 본인은 아프지 않은데 왜 자꾸 약을 먹으라고 하느냐, 왜 치료받으라고 하느냐 예. 하는 그런 인식이 없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그럴 경우에는 이제 누군가의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게 좀 사회적 파장이 큽니다. 강남역으로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겨서 추모의 행렬을 이어가고 있고 꽃과 그리고 각종 메모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그런 반응이라고 보이고요. 왜냐하면 4대 강력범죄 거의 87% 정도가 여성이라고 하면 대부분 여성을 대상으로 범죄 피해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사실 저부터 많은 여성들이 사실 위기감을 갖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와 같은 위기감이 이번 사건으로 이렇게 본물 터지듯이 이렇게 불안감이 조성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가 들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좀 전략적으로 이건 차별적으로 대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예. 지금 SNS 상에서 인터넷 상에서 이 과도하게 근거 없는 혐오주의,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혐오주의가 막 팽배해 있는 이런 부분은 예. 사실은 어떤 제도를 도입해서 그와 같은 이유 없는 대상자에게 무슨 이렇게 근거 없이 욕설을 하거나 이렇게 예. 되는 부분들은 사실은 법적인 제재도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 여성 혐오 논란으로 이게 비화되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이번 범죄 같은 경우는 그 여성에게 강력 범죄를 행한 거잖아요. 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네, 이런 거고 이제 여성 혐오 같은 경우는 여성들이 어떤 피해를 당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경로의 그런 혐오에 대한 대상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그 두 피해는 여성들이 받고 있고 이번에 그 조현병을 앓고 있는 이 피의자가 어떤 여성들이 자신을 무시해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런 초기의 발언이 나오면서 문제가 좀 커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번 사건은 예. 조현병이기
조현병에 대한 대책이 틀림없이 필요하고요. 그렇죠. 여성이 범죄 피해로 많이 내몰리는 연유를 좀 더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서 예. 예컨대 가정폭력으로 뭐 결국 치사가 되는 이런 사건들은 그거 나름대로 따로의 전략이 필요한 것이고요. 예. 또 인터넷에서 지금 광범위하게 번져나가는 이제 여성 혐오주의는 그것대로 무조건 표현의 자유라고 해가지고 허용할 것이 아니고 예. 그런 종류의 이제 혐오 범죄, 증오 범죄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제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도 예. 한 가지 대안이라고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사건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지만 좀 구분해서 봐야 되고 각각의 어떤 제도적인 그리고 어떤 법적인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가 더 고민해 봐야 될 지점이 무엇일지 지금은 이제 사회적인 어떤 논의들이 한창 진행이 되고 있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책적으로 여성 혐오에 대한 그런 처벌 이외에 앞으로 우리가 좀 더 보완해야 할 제도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은 이것은 뭐 여성이고 남성이고를 떠나서 뭐 누구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환경 개선 사업을 좀 대대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이 위험한지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그냥 관행적으로 관성적으로 사용을 해왔는데 사실상 범죄가 발생하는 어떤 상습 범죄가 발생하는 이런 지역들이 많이 이제는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환경을 어떻게 좀 더 안전하게 개선하느냐 하는 것도 지자체에서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이번 사건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미친 파급이 크고요. 특히 여성들이 불안에 많이 떨고 있습니다. 범죄 자체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된다. 이런 분석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기대 이수정 범죄심리학과 교수였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고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중기입니다. 이번에 하이트가 새롭게 바뀌었다네요. 제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원샷 해버렸네. 넘어가는 맛이 좋은 올뉴 하이트. 원샷은 하이트. 고데기에 되었어요. 2주 됐나? 6개월 된 팔 흉터가 고민이에요. 제왕절개 흉터예요. 한 1년 반? 흉터, 늦지 않았어요. 임상으로 입증된 더마틱스 울트라가 흉터를 관리해드립니다. 흉터, 늦지 않았어요.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초정탄산수 작사 작곡 저 유정이가 피처링한 초정송. 물이 다르니까 탄산수가 살아있죠? 세계 3대 강탄수 초정의 물로 일으킨 파란 초정탄산수. 초미세 기술로 순수한 공기를 시작하다. 공기를 퓨어하게 케어. LG 퓨리케어 공기청정기. 1644 대리운전 1644 불러보자 꽃배달도 1644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 환 54,000원부터 렌탈 환 4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5월 롯데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 신제품 가격이 해피. 무이자 카드 혜택이 또 해피. 자전거 경품이 200대나 되니까 해피. 라미란도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5월 5일부터 29일까지. 경품은 행사기간 매장 방문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은 매장 문의. 안녕하세요, 송중기입니다. 이번에 하이트가 새롭게 바뀌었다네요. 제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원샷 해버렸네. 넘어가는 맛이 좋은 올뉴 하이트. 원샷은 하이트. 자, 매주 화요일 수도권 사용 설명서입니다. 취업하기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 취업 준비생들의 눈높이가 낮아졌다는
이런 조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잡코리아 홍보팀의 변지성 팀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눈높이가 낮아졌습니까? 네, 실제 저희 잡코리아가 이 올 상반기 구직 활동을 했던 취업준비생 1,305명을 대상으로요, 이 중소기업 취업 선호도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예. 결과를 보면 그 설문에 참여한 취업준비생 중에 무려 81.8%가 그 향후에 중소기업이라도 취업할 의향이 있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특히 이 중소기업 취업 의향은 그 여성 취업준비생들이 84%로 이 남성 취준생 77.5%에 비해서 다소 높았고요. 또 최종 학력별로는 2, 3년제 대학 취업준비생들의 중소기업 취업 의향이 88%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 다음으로 이 고등학교 졸업 취준생, 또 대학원 졸업, 또 4년제 대학 취준생 순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 중소기업의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이제 늘었다, 이 데이터인데 그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최근 그 취업 시장에서 전반적인 채용 트렌드가 바로 직무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 구직자들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나와 직무가 맞는다면 이 기업의 규모는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응답이 29.7%로 가장 많았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반면에 이 대기업에 비해서 취업 성공 확률이 높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도 27% 정도여서 이 다소 상반된 응답이 있었습니다. 예. 이외에도요, 이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 같다. 또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 또 직장 내 대기업에 비해서 비교적 경쟁이 덜 치열하고 또 근무 분위기가 좋을 것 같다. 또 대기업에 비해서 진급이 좀 빠를 것 같다라는 응답들도 있었습니다. 네, 사실 뭐 중소기업 중에도 굉장히 강소기업으로 불리는 좋은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또 이런 어떤 그동안 몰랐던 중소기업 중에서 그런 옥석을 가리게 되고 더 좋은 직장, 나에게 맞는 직장도 찾게 되고 이런 흐름도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이런 분석도 있네요. 자, 그렇다면은 이런 와중에도 사실 중소기업을 그냥 취업을 기피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가장 네. 꺼리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 연봉 문제가 가장 높았는데요. 이 중소기업 취업을 다소 꺼리는 이유에 대해서 연봉이 너무 낮다라는 응답이 34.9%로 가장 높았고요. 네. 비슷하게 대기업에 비해서 복리후생 등 근무 환경이 좀 좋지 못하다라는 응답도 34%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외에 뭐 소수 의견으로는 기업 재무 안정성이 좀 불안하다. 또 이것저것 할 일이 너무 많을 것 같다. 또 기업에 대한 그 자세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워서 이 중소기업 취업할 의향이 없다라는 응답들도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올 상반기 이제 다 끝나가는데 취업 준비생들의 구직 활동 어땠습니까? 네, 이번 취준생들을 대상으로 올 상반기 구직활동 현황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이번 취업준비생들은 그 올 상반기 동안 평균 약 10회 정도 입사 지원서를 기업에 제출을 했고요. 이 중에서 평균 약 1.9회 정도 면접을 봤던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특히 상반기 동안 구직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체감 구직난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비교해서 훨씬 심각한 것 같다라는 취준생들이 39.5%로 가장 많았고요. 또 지난해보다 심각하다라는 응답도 38.9% 순이었습니다. 반면에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취업시장 구직난이 좀 덜하다는 응답은 1.8%로 소수에 그쳤습니다. 네, 그렇군요. 취업이 어찌됐건 어려운 상황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휴학하거나 또 어느 정도 스펙이라고 하죠. 여러 가지 자격증, 어학연수 등을 경험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벌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그만큼 신입사원들의 나이도 높아지고 있다고요. 네, 실제 국내 인사 담당자 10명 가운데 대략 7명 정도는 그 신입사원을 뽑을 때 적정한 연령 상한선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잡코리아가 인사 담당자 714명을 대상으로 이 신입사원 채용 시 적정 연령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 인사 담당자들의 73.5%가 이 상한 연령선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라는 응답을 주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서 구직자들 입장에서는 나이를 좀 많이 볼까? 여기에 대한 그런 궁금증과 좀 두려움도 있거든요. 인사 담당자들은 그 신입사원 채용할 때 나이를 어떻게 본다고 합니까?
네, 신입사원 채용 시 나이를 보는 이유에 대해서는요, 아무래도 신입사원이 너무 나이가 많으면 그 회사 내에서 좀 일 시키기가 불편하다라는 응답이 44.8%로 가장 많았고요. 예. 또 이 조직의 위계 질서 유지를 위해서 나이에 상한선을 두고 있다는 응답도 22.5%로 비교적 많았습니다. 예. 이외에 또 조직 적응이 좀 어려울 것 같다. 또 나이가 많고 취업이 늦어진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는 응답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적정 연령대는 어느 정도라고 인사 담당자들이 보나요? 네, 이번 그 잡코리아 조사에 따르면요, 신입사원으로 입사 가능한 연령 상한선은 이 남성 신입사원의 경우에는 평균 31.9세, 또 여성들은 평균 30세로 조사가 됐는데요. 예. 남성의 상한선이 평균 약 2세가량 높게 생각되고 있었습니다. 실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 30세를 꼽은 응답이 31.4%로 가장 많았고요. 또 35세가 13%, 또 32세 정도가 10.7% 순이었습니다. 그 여성들은 이보다 연령이 좀 낮았는데요. 역시 30세를 꼽은 응답이 22.7%로 많기는 했지만 이 남성들에 비해 무려 9포인트나 낮았고요. 네. 2위는 28세, 또 3위는 27세로 남성들보다 평균 연령이 낮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반기 취업 트렌드까지 살펴봤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잡코리아 변지성 팀장이었습니다. 중국어를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중국어,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 문정아 선생님께서 출동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大家好, 정병진 아나운서 早上好. 吃饭了吗? 吃饭了? 맞습니까? 니나? 네. 어우, 잘하셨고요. 我也吃过饭了.谢谢. 무슨 말을 하게 된 거죠? 우리가? 자, 吃饭了吗? 식사하셨나요? 맞아요. 물었을 때 吃饭了. 맞아요. 먹었어요. 밥 먹었어요. 그리고 你呢? 당신은요? 네, 이렇게 물어봐 주셨죠. 그래서 네. 제가 我也吃过饭了. 저도 식사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런 말이었군요. 근데 그 다음에 씨에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이게 위에 붙었어요. 씨에. 네. 아, 참 재밌습니다. 네. 어제도 저희가 이 영화 속에서 명대사를 중국어로 바꿔보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반응이 좋았어요. 맞아요. 내가 네 앱이다. 뭐라고 했었죠? 我是你爸爸. 자, 네, 잘하셨어요. 맞아요? 어우, 네, 뛰어나요. 맞네요. 자, 그럼 오늘은 또 새로운 대사를 배워볼까요? 어떤 영화가 좋을까요? 또 재밌게 봤던 게 러브레터와 어울리네요. 그쵸? 오겐키 데스까? 뭐라고요? 오겐키 데스까? 그 여주인공이 네. 그 설원에서 맞아요. 그 발자국도 하나 없는 그 설원에서 산을 향해 외치죠. 잘 지내냐고. 네. 그런 표현입니다. 건강하신가요? 뭐 잘 지내시나요? 네. 오겐키 데스까 이거잖아요. 네, 그렇죠. 와타시와 오겐키 데스. 자, 사실 자. 안부를 묻는 표현은 다 그렇죠. 함께 중국어 첫 시간에 우리가 배웠었어요. 니하오마. 니하오마. 네, 잘 지내니? 라는 뜻이었는데요. 네. 건강하신가요? 라는 표현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니身体好吗? 你身体好吗? 한 번 더. 你身体好吗? 아, T가 좀 올라가는군요. 네. 你身体好吗? 그렇죠. 여기서 니는 당신이라는 뜻이고요. 네. 身体는 신체라는 한자를 중국식으로 발음하면 身体예요. 건강하시냐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건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你身体好吗? 하오마, 하오마는 좋으신가요? 괜찮으신가요? 이런 뜻이에요. 자, 그렇죠. 두 번 따라해 보실게요. 你身体好吗?你身体好吗?你身体好吗?你身体好吗? 잘하셨어요. 아, 션티가 어렵네요. 그렇죠. 또는 你好吗?你好吗? 네, 이렇게 네, 표현하면 이렇게. 잘 지내시나요? 건강하십니까? 오겐키 데스까에 해당됩니다. 네. 잘 지내시나요? 건강하신가요? 你身体好吗? 네, 이렇게 잘하셨어요.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再见. 再见. 자, 한번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7555번님, 영화 대사로 해주니까 또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재미있고, 재밌는 것 같으면서도 어렵고 그러네요. 그래도 좋습니다. 많이 많이 알려주세요. 문자 주셨는데, 뭐, 이제 그 분위기와 느낌, 그 당시 상황들을 잘 기억하시면 아무래도 중국어의 그 또 다른
어떤 맛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요. 여러분의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이 영화도 그 대사 한번 알려주세요. 중국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도 좋고요. 여러분의 배우고 싶은 표현들 언제든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945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스파이스 걸스의 멤버죠. 게리 할리 웰이 부르는 It's Raining Men.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오늘은 서울시 출입하는 서울시청 출입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선희 기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김선희입니다. 예. 자, 서울 강남에서 일어난 이 묻지마 살인 사건. 한편으로 추모 열기가 정말 뜨거웠는데요. 이 추모 공간이 강남역 10번 출구였는데 바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서울시청 지하 1층에 시민청이라는 공간이 있는데요. 네. 묻지마 살인으로 숨진 20대 여성을 추모하는 쪽지들이 이곳으로 옮겨집니다. 어제 상황으로 하루 뒤에 비 예보가 있었죠. 그러니까 오늘 비가 계속 지금 내리고 있는데요. 추모 쪽지가 훼손되는 걸 우려해서 이 추모를 했던 여성들이 직접 쪽지를 수거해 전달한 겁니다. 예. 강남역을 비롯해서 부산, 대구 등 전국에서 이 추모 열기가 있었는데 이 추모 공간에 있었던 쪽지들도 같이 옮겨질 방침입니다. 일부는 서울시청 시민청으로 또 일부는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으로 옮겨서 영구히 보존할 계획입니다. 20대 여성이 꽃다운 나이에 목숨을 잃은 지 오늘로 벌써 일주일째인데요. 여성이기 때문에 당해야 했던 그런 아픔에 많은 국민들이 같이 슬퍼하고 공감하면서 이런 추모 공간이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예. 자, 그리고 서울 강변북로 지나시는 분들은 이 방송 잘 들으셔야겠어요. 오늘과 내일 밤 강변북로 양화에서 마포 구간이 부분 통제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영화 촬영 때문인데요. 오늘 밤 9시부터 내일 새벽 5시까지 1차 통제가 이루어지고 내일 밤 9시부터 다시 모레 새벽 5시까지 2차 통제가 이루어집니다. 예. 강변북로 4개 차로 가운데 3, 4차로만 통제되는 건데요. 1, 2차에서는 통행을 할 수 있으니까 큰 불편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영화는 국내 유명 감독의 주목받는 차기작인데요. 소속사에서 공개하기를 꺼려서 밝히지는 못하고 있지만 아마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하시면 다 아실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또 그 플래카드가 또 붙었더라고요. 이 차량 통행이 좀 불편할 수 있으니까 주의해달라는 이 구간 네네. 지나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좋겠고. 자, 그리고 장애인이 직접 택배를 나르는 사업. 이런 사업이 서울 지역에서 좀 확대된다던데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현재 서울 노원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발달 장애인 20여 명이 인근 5천 가구의 택배 배달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간 택배 업체와 협약을 맺은 건데요. 발달 장애인들은 적지만 일을 하고 월급을 받을 수 있고 또 택배 업체들은 저렴한 인건비로 노동력을 제공받는 겁니다. 서로 윈윈하는 전략인데요. 이 같은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이 되자 서울시가 시내 4개의 지역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서울시는 민간 기업과의 협력으로 장애인이 우리 사회 일원으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 발달 장애인들이 집중력이 좋다. 이래서 좀 윈윈한다. 이런 이야기도 좀 전해지더라고요. 네, 참 좋은 그렇습니다. 사업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요즘 그 먹거리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은 때인데 몸에 좋은 과일을 먹는 방법 이것도 좀 소개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서양 속담에 하루 사과 1개를 먹으면 병원을 멀리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네. 이 사과를 먹을 때 껍질째 먹는 것이 더 좋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먹을 수 있을까? 요즘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많으면서 그렇죠.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이렇게 사과를 포함해서 과일을 먹을 때 껍질에 남은 농약, 불안하다고 느끼시는 청취자들 적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중성세제를 푼 물에 담근 뒤에 깨끗이 헹궈서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 결과인데요. 감귤류를 대상으로 물에다 넣은 것과 베이킹소다를 풀어서 씻는 것 그리고 중성세제의 세척 효과를 비교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중성세제에서 잔류 농약 제거율이 43.6%로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 1리터에 중성세제 2ml를 풀어서 과일을 5분간 담근 후에 흐르는 물로 30초 이상 씻으면 잔류 농약이 완전히 제거되는 가장 효과가 좋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베이킹 소다만을 물에 살짝 풀어서 씻을 때는 38.4%였고요. 물로만 씻을 때는 22.4%의 세척 효과를 보였습니다. 네. 특히 껍질을 다 제거한 다음에 과육만을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에서는 모든 검사 대상에서 농약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거든요. 예. 앞으로 과일을 껍질을 채 드시거나 아니면 껍질을 깨끗이 씻어서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중성세제 사용하시고 물로 그 다음에 깨끗이 씻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생활 속 좋은 정보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소식 살펴봤습니다. YTN 김선희 기자였습니다. 네, 영화 I Am Sam OST죠. Across the Universe. 루퍼스 웨인라이트의 곡입니다. 오늘 끝곡이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정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